술 이야기 할까요?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자, 술 좋아하시나요? 네 분 다 술 좋아하시나요? 좋아했죠. 좋아했죠? 오, 과거형이네요. 아, 그렇지만 지금은 끊으셨나요? 네, 새해 맞이로 이제 새해 맞이로. 새해 된지 예. 얼마? 그러면 그럼 이제 얼마 안 됐네. 30일 정도 지났네. 작년 연말부터 이제 계속 안 마시고 있어요. 안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제가 아토피가 있어요. 아, 그럼 마시면 안 예, 되지. 원래 마시면 안 됐는데 어. 약발이로 마시다가 근데 안 되죠. 점점 가면 갈수록. 네, 그게 이제 그 나이 회복이- 이슈, 나이 회복 이슈 이슈. 있어가지고 그리고 힘들어. 다음 날에 좀 불쾌하더라고요 이제. 아, 맞다. 회복이 안 되는 걸 넘어서 그 컨디션으로 그냥 하루 종일 맨날 생활하는 이러잖아. 게. 다음날 네. 내가 진짜 술 한 번만 더 마시면 개다, 내가 진짜 맞아. 개다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날 밤에 또 네. 난 개새끼인가 이러면서. 그랬다가 이제 다음 날에 개도 안 되더라고요. 개보다 못한 인생 계속 이렇게 아. 골골골 대면서 하니까 기분이 너무 나빠요. 그거 공감하는 게 소화가 안 돼. 오. 나는 항상 소화가 안 돼서. 맞아요. 술 마시면 장애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그 다음날 뭔가 해장을 하겠다고 때려 네. 넣으면 그게 더 이렇게 맞아요. 불쾌하게 만드는. 근데 그게 보통 이제 아침? 요렇게 끝났었는데 20대 때는. 근데 이게 하루, 이틀 그러니까. 막 이렇게 가더라고. 저도 그걸 느꼈어요. 음. 벌써 느껴가지고 이거는 이제 술을 저 여자친구 처음 만날 때 막 둘이서 6병 7병 먹고 그랬는데 소주를 빡세다. 줄이다가 이제 맥주로 넘어가자. 이제 막걸리로 넘어가자. 작년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위스키만 조금씩 마시자. 그냥 한 잔 마시고 끝내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마시다가 소주는 이제 영영 못 먹게 된. 근데 이게 잡으려면 하는 거. 되게 요즘 MZ세대의 술 마시는 트렌드를 거의 다 얘기해 준 거더라고요. 네. 오. 제가 그래서 조금 조사를 해왔는데 오. 요즘에 그 술 마시는 트렌드가 아예 바뀌면서 네. 이게 사실 시장에도 영향을 주는 게 그 국내외를 떠나서 뭐 종목들이 있잖아요. 술 관련된 네네. 뭐 하이트 진로라든지 주류. 그렇죠, 몰슨 그렇죠. 푸어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주가가 다 지금 되게 부진해. 모두 올라오고 있어요. 오. 그 배경을 보니까 예전처럼 술을 많이 마시지 않는다. 그냥 전 세계적으로 그런 트렌드가 좀 생겼고 대내적으로 이유를 살펴보니까 일단 우리나라에는 그 작년 연말에 좀 그런 게 컸대요. 그 계엄령부터 시작해서 탄핵까지 이게 뭐 큰 영향이 있을까 싶다가도 사실 뭐 미국에서도 예를 들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전에는 누가 대통령 당선될지 모르니까 투자 같은 것들도 나중에 결정하는 기업들도 약간 그런 보류. 경향성이 있대요. 유해하고. 예, 그런 관망하다가 맞아요. 그렇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을 따로 잡아야 되니까 뭐 바이든이 재선을 했으면은 친환경 쪽을 강화해야 됐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되면은 이제 뭐 코인을 사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도 영향이 우리나라에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우리는 그냥 그런 정권 교체가 아니라 그냥 되게 안 좋은 분위기로 계속 악화되니까 유지가 되고. 이게 소비 심리에도 되게 영향을 많이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이제 그 제주항공 무한 참사도 있었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아서 연말 연초에 술을 많이 안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대외적으로는 딱 그 건강 이슈. 외국에서 그렇다는 거죠? 네. 건강 이슈가 비만 치료제가 이슈가 되면서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비만 치료제 때문에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요즘 러닝 같은 거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허쉬라든지 초콜릿이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이 뭐 주가가 좀 안 좋다. 저는 그런 얘기를 그냥 시장에서 그냥 하는 얘기인가 보다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인가 보다 싶었는데 그게 실제로 영향을 좀 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조어 중에 하나를 봤는데 네. 콜건적이라고 봤어요. 콜건적. 콜건적. 뭐예요? 콜건적이 뭐냐면 떡볶이 먹고 뭐 치킨 먹고 근데 제로 콜라 마시는 거. 안 좋은 거 다 먹는데 콜라만 제로.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맞아. 술에도 어느 정도 해당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은 안 좋은 거 다 먹어도 술만 안 먹는다. 근데 술을 이게 좀 발암물질이니까 술은. 줄인다든가 뭐 그런 영향도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코로나가 좀 영향이 많이 컸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모임이 제한되면서 이제 회식이 없어지고 회식이 없어지는 그쵸. 그 문화가 좀 이어진달까. 분위기 확실히 죽긴 네, 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뭐 요즘의 문제가 아니라 한 4, 5년 전에 회식할 때랑 네. 요즘 맞아, 회식 때 맞아. 분위기 진짜 안 살긴 해요. 이제 눈치 안 보고 그냥 회식 그냥 빠져버리고 진짜로. 이래도 되는. 그리고 또 그 타이밍에 들어온 세대들이 M세대가 많아요. 네, MZ세대가 많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영향을 같이 받은 거지.
왜? 술자리가 이제 대학교 딱 입학할 때 보통 있는데 그런 어. 것도 없고. 맞아. 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이제 입사를 하니까 아. 술자리에 대해서 막 마셔라 부어라 했던 그 문화가 없었던 거야. 그런 인터뷰도 있긴 하던데 막 차부장님들, 팀장님들 막상 회식 없어지니까 어떠세요? 뭐 이렇게 인터뷰한 걸 봤는데 뭐 나쁘진 않은 것 같네 뭐 이렇게도 말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약간 아쉽긴 아쉽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뭐 이런 거. 근데 생각보다 나도 안 가니까 좋은데라고 맞아.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저는 차 부장님들 대변 좀 해주세요. 저는 근데 보면은 그 아쉬운 분들끼리 모여서 가요. 아, 그래요? 이게 예전에는 그게 있었죠. 다 같이 이렇게 좀 챙겨가지고 제가 주니어 때 보면은 이제 한 2017년, 16년 이럴 때는 경민아 뭐 이따가 번개할 때는 갈래? 하면은 저는 좀 그 끌려다닌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주니까 다녔는데 이게 좀 지나고 나서는 챙겨줌이 점점 줄긴 하죠. 보면은 쟤도 데려가는 거 불편해하고 우리도 데려가서 얘 그런 게 신경 생긴 쓰이고. 거죠. 네. 근데 그때는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했잖아요. 안 했죠. 불편해도 와야지. 맞아. 약간 이런 건가? 불편해도라는 생각을 안 했지. 불편하면 당연히 안 오늘 되지. 당연히 오늘 우리가 다 마시는 날이. 이게 어. 어떻게 불편해? 그렇지. 어떻게 참여를 안 할 수가 있어. 단합이 진짜 돼야지. 재밌을 그렇죠, 건데 그렇죠. 이거 안 오면 너 손해인데. 맞아. 맞아. 그리고 터졌어. 그 뭐 유명한 말 있잖아요. 회식도 그 업무의 업무의 연장이다. 그게 실제로 그렇지 않았나요? 실제로 그랬죠. 119 하는 그룹도 있었잖아요. 뭐 1차에서 한 가지 술로 9시까지. 그래서 보통 그런 회사들 보면은 그 9시에 결제를 미리 다 해놔. 그러고 9시 넘. 그 이상 먹으면은 왜냐면 그 회사의 기업 문화팀에서는 이제 9시 넘어서 결제권에 대해서 이제 조사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제 분명히 기업 문화 차원에서 9시 이전까지만 술 먹으라 했는데 그 뒤에 먹어 그러니까 그 뒤에 먹을 것까지 9시에 다 결제해놔요. 뭐 그렇게 먹는. 저는 사실 어쨌든 그 다른 분들이랑 좀 다르게 직장 생활을 하니까 저는 어쨌든 퇴근 시간도 좀 다르고 그러니까 사실 회사에서 막 회식이 물론 비슷한 시기에 직장 생활 시작했지만 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대학교 때는 진짜 딱 그 중심에 있었어요. 그 인싸. 아니 그 얘기가 이게 아니라 회식의 중심. 제가 또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딱 술 문화의 어떤 그 완전 절정에 있었던 시기 그 고점에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고점이었어요. 그때 저는 이제 대학교 방송국 생활을 했는데 저희 대학 방송국이 굉장히 좀 술을 많이 먹습니다. 방송국도 군기 어마어마하잖아요. 또. 기가 막히죠. 네, 상상도 못해요. 지금은 인싸들끼리. 많이 바뀌었는데 그건 인싸라고 할 수 아니 없어요. 인싸들끼리 모인 게 방송국이야. 그럼 거 얼마나 더 빡세겠어. 아니 그건 아니고 어쨌든 거기서 5박 6일짜리 MT도 가고 이거 봐 빡세잖아 보면은. 근데 그게 이제 5박 6일? 그러면 6일 내내 술을 먹네요? 그렇지. 아, 거기에 이제 그리고 일단 명분이 있어. 5박 6일 가는 명분이 뭐냐면 우리 학교에 이제 옛날에 삼척에 후진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농활 가나? 삼척에 그 한 3층짜리 해양생활관이라고 되게 안 좋은 그냥 숙소를 이렇게 지어놓고 거기 이제 마당도 있고 그 어르신들이랑 같이 우리가 방송 같은 거를 녹음해 가서 그 어르신들이랑 같이 듣고 어르신들이랑 같이 놀고 이런 게 약간 왜 농활 같은 느낌? 농활이에요, 네, 농활. 농활 같은 느낌으로 갔던 거야. 근데 지금은 많이 거기도 개발돼서 달라지긴 했는데 그 5박 6일을 가면 첫날이 이제 아예 프로그램에 이제 술 TR 이렇게 적혀 있었어. 술 트레이닝. 1학년들 들어온 애들이 오늘 죽는 날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날이었어. 지금 생각하면 진짜 비인간적이 되게 무식한 건데 그때는 아무렇지 않았어. 솔직히. 먹으면 늘어. 아니 그냥 오늘 술 TR 하는 날이구나. 그래 난 1학년이니까 당연히 오늘 맞아. 죽는 거지. 그냥 그게 이거에 대해서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 왜 초연하게 받아들이냐고. 근데 그게 주류니까. 당연한 그 거니까. 그룹을 메인스트림이니까. 끌고 가는 메인스트림이 그게 당연하다 생각하고 심지어 이런 TR이 있다 하면은 며칠 전부터 그거 생각만 해. 그때 술 어떻게 먹어야 하나 그리고 그거 맞아. 그때 선배들한테 어떻게 해야 하나. 맞아. 이거 생각이 계속 강해. 어떻게 유쾌하게 먹고 어떻게 유쾌하게 죽을 것인가. 맞아. 저 MT 갔을 때 보면 이게 왜 우리 때가 피크였냐면 전에 선배들이 술은 더 잘 마셨죠. 근데
이제 이 술 회사들이 술 좀 팔아보겠다고 도수를 급격하게 낮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과일 소주랑 도수 낮은 소주를 막 어마어마하게 뽑아대던 그때 시점이죠. 나왔구나. 네, 그러니까 과일 소주도 나오기 전이긴 했어요. 사실. 뭐 수나리 뭐 이런 거 나오는 게 2012년 뭐 이랬죠. 네, 그것도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이제 뭐 점점 술 판매량은 늘어나고 애들이 소비량이 늘어나니까 들어와서 처음에 MT 때 가면은 선배들한테 술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술을 달라고 어떻게든 액션을 해야 돼. 그러니까 장기자랑 잘해서 술을 가져가라 뭐 이러면은 나는 술 별로 먹고 싶지도 않은데 잘 먹는 척. 잘 먹는 척하면서 좋아하는 척. 더 달라고 해야 하니까 막 너 뭐라 해서 나를 웃겨봐, 날 웃기면 술을 줄게 하고 막 티라노 연기도 하고 막 별거 다 했어. 근데 안 웃기면은 안 웃기는 걸로 벌주, 웃기면 웃기는 걸로 받아가고. 제가 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첫날 세터였는데 세터 첫날 가서 뭔가 뭐 다들 막 약간 술을 먹으러 가는 분위기인 거야. 뭐지 이상하다 싶었는데 술을 원래 많이 먹나 보다 했는데 이 정도로 많이 먹나 싶었던 게 그 1학년들끼리 막 술 게임을 하는데 옆에서 2학년들이 낮부터 소주를 까놓고 이렇게 그냥 깡소주를 먹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되게 뭔가 멋있잖아. 이거야 이렇게 느껴져. 깜짝이야. 멋있긴 해요. 왜냐면 그 선배들이 또 그 주류거든. 네. 그리고 이게 예전에 우리끼리 먹으면은 막 찌개 국물에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제 20살 되자마자 막 술 먹을 때 이렇게 먹는데 막 국물 하나 먹고 안주 먹고 소주 하나 겨우 먹는데 이 선배들은 막 깡소주 새우깡 열어놓고 그냥 그러니까. 하나씩 먹고 먹는 거여서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우리 게임하는 거 보면서 이렇게 먹는데 저게 어른인가? 맞아. 근데 지금 선배미 생각해보면 뿜뿜 막 이러면서. 고작 21살이야. 진짜 말도 안 돼. 20살이 21살 보는 관점인데 아무튼 그런 약간 분위기에서 살다가 이제 뭔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코로나도 지나고 MZ세대는 전혀 달랐다고 하니까 뭔가 말로만 듣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사실 회사 왔을 때 술 먹으면서 뭔가 즐거운 분위기가 되고 이런 모르겠는데 아무리 쉽게 해도 그 세대 간 간격을 좁힐 수가 없어요. 그럼요. 이게 내가 관계가 있잖아요. 뭐 평상시에 업무를 지시하고 수행하는 그 관계 안에서 갑자기 술 먹는데 형 동생이 돼? 그러니까 물론 그런 회사도 있긴 하겠지만 쉽지 않죠 보면은. 그러니까 뭐 적당히 마시고 친구들 나올 때 텐션 안 나오고 이게 저도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술자리가 즐거워지는 게 점점 눈치 볼 사람이 점점 줄고 내 마음대로 하는 그게 점점 넓어지니까 점점 술이 맛있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왜냐면 내 템포대로 위주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어렸을 때는 이 주도하는 사람 템포대로 가니까 먹기 이제는 싫은데 주도하는 사람이 되니까 점점 그게 되니까 확실히 술이 좀 편안해지는데 그런 시점이 됐는데 들어오는 사람들이 점점 술을 안 먹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슬프겠어. 그래서 점점 이게 세대가 다 구분이 되죠. 뭐 좀 대리, 과장, 차장, 뭐 부장, 임원, 맞아. 뭐 사원, 뭐 이렇게 인턴, 뭐 이런 사람들이 좀 구분이 많이 되기 시작했죠. 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좀 해외는 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아까 그 콜건족도 좀 그 금액락인 것 같은데 해외 애들 그렇게 비만 치료제 뭐 건강 생각하는 애들이 술 건강에 안 좋다면서 그렇게 약을 하나? 약? 미국에도 술은 안 해도 약은 막 하잖아요. 보면은. 아니 근데 그걸 또 그렇게 일반화할 수는 없잖아요. 모두가 약을 한다고 일반화할 수는 별개의 없어요. 영역이죠. 뭐 약한 사람들은 뭐 따로고 그거까지 제가 신경은 못 썼고 그래서 요즘 실제로 저는 이제 그 간극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실제로 아예 술을 끊었다고 했고 술 얼마나 먹어? 한 달에 한 달에 그래도 5번? 많이 먹네. 5번? 주말마다 먹는구나. 맞습니다. 와. 주말마다 만약에 먹으면 어떤 술을 얼마나 먹어? 이 항상 다른데 뭐 소맥도 먹고 어. 뭐 와인도 먹고 위스키도 먹고 가끔 고량주도 먹고 모이는 구성원이 즐기네. 다르죠. 에? 구성원이 다르죠. 구성원이 다르기도 한데 그 즐긴다는 말이 맞아요. 저는 술자리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술을 좋아해요. 근데 옛날에는 이런 말 하면은 술을 좋아해요라고 하면은 와 술을 진짜 말처럼 먹나 오, 보다. 맞아. 이게 아니잖아. 그게 맞아. 아니구나. 술 주량은 맛을. 안 써요.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이랑 페어링. 잘 어울리는 술이 따로 있다. 멋있게 말한다. 페어링. 그래서 실제로 그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G세대의 음주 빈도가 전혀 안 마신다가 30%나 돼요. 거의 안 마신다가 25%. 월 한두 번이 23%, 주 거의 1회 대부분이네. 이상이 20%인데 20%에 들어가십니다. 여기 30 몇 %에 그렇지. 그리고 취했지만 의식이 또렷한 상태 정도로 마신다가 40%. 살짝 취기가 오른 상태가 34%. 진짜 많이 먹는다가 6%밖에 안 된다.
옛날- 진짜 적다. 근데 죽을 때까지 옛날에는 마시는 거. 마시면은 야, 취하려고. 그렇지. 술은 취하려고 먹는 어. 거지라고 그런 인식이 되게 멋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이게 완전 아 대부분이었는데 이게 그거다. 대학생 때 술을 어떻게 배웠느냐가 난 중요한 것 큰가 같아. 봐요. 네, 그러니까 아. 왜냐면 술을 먹는 거는 그거였어. 술자리에서 하나 바보 돼가지고 이상한 짓 할 때까지 음, 계속 먹이는 거야 서로. 제일 술 약한 애 불러가지고. 맞아. 그러니까 그거 보고 우스꽝스러워하고 다음날 그거 갖다가 푸는 거야. 어제 걔 웃겼다 안 웃겼다 하면은 그 술자리 같이 하지 않은 사람들 막 술 사진 담는 찍고 거. 막 맞아. 놀림감 맞아. 만들고. 이게 근데 회사에서도 그런 게 있었어요. 예전에 아 회식하면은 회사도 그래요? 회식을 참여한 사람과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다음날 얘기하는 게 달라지잖아. 그럼 회식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는데 회식 다녀온 사람은 아 어제 뭐 너무 웃겼다고. 근데 그게 이제 뭐 팀장님 아니면 뭐 어디 임원 이랑 같이 밥 먹었어. 아 어제 너무 재밌으셨다고 막 웃겼다고 하면 서로 그 안에 유대가 생기는 것 같으니까 거기서 밖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다음부터 회식 자리 가야 하나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점점 그런 게 줄고 있긴 하죠. 진짜 저도 입학하고 진짜 사고를 너무 많이 쳐가지고 저도요. 엄마 아빠가 저 데리러 회사 학교로도 한 번 왔었어요. 술 때문에요? 술 먹고 이제 그 화장실 이게 세면대를 이렇게 잡았는데 세면대에 너무 제 몸을 기댄 거예요. 세면대가 무너져가지고 깨졌고 거기에 손이 베어가지고 저기 신촌 연세병원 가가지고 꼬맸거든요. 그래서 꼬매면서도 근데 술에 너무 취해 있어가지고 막 의사 간호사들이랑 농담하고 엄마 왔는데 누나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막 그러고 있고 저희도 그 5학년 렌치에서 누군지 아직도 못 밝혔는데 한 명이 똑같은 짓을 했어요. 그 변기를 다 주저앉힌 거예요. 변기가 깨져가지고 누군지 아직도 몰라. 그래서 아무도 못 봤어. 근데 그 다음날 그 배상해주고 그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즐기지 못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술을. 맞아. 술을 진짜 즐기고 있는 건 지금 이제 한두 잔씩 먹으면서 그 멋있는 말 페어링 하면서 분위기를 즐기는 거야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이게 다음 날 일어났을 때 뭔가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아 어제 재밌었다. 요 정도가 돼야 되는데 맛있었고. 상태가 으아 막 이래버리고 막 안주 먹고 싶고 막 근데 이게 빨리 훈장이었어 컵라면. 이때는. 맞아. 이때는 네. 나 어제 어제 새벽 3시까지 먹었잖아. 맞아 네. 이게 훈장이었어요. 맞아, 이거. 보면. 근데 너무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이제 점점 이제 더 구분화되긴 하죠. 그래서 그 이유가 분위기를 즐기기 위해서가 46%나 된대요. 술자리 분위기요. 예. 그쵸. 괜찮은데요? 그럼 자영업한테는 도움 되겠는데 보면은 음식 음. 많이 팔리고. 그리고 확실히 주종도 되게 다양해졌어요. 맥주 음. 소주가 39% 24%고 하이볼이 10%가 하이볼이 아. 이제 좀 많이 뜨. 맞아, 전화적으로 맞아. 많이 수입이 됐죠. 그리고 사실 요즘에는 그 제로 맥주도 되게 많잖아요. 맞아. 이거 먹는 사람도 꽤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그 해외 맥주 회사들이 약간 그거를 많이 신경을 쓰고 있대.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 많이 제로 맥주 많이 나와서 맞아. 그런 것도 잘 팔리고 오히려 그런 거 단가가 좀 세니까 그런 것들로 좀 타개를 한다고 하는데 그냥 문화 자체가 바뀌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조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Z세대 너무 멋있네요. 생각해 보면. 아 저는 되게 좋아요. 근데. 진짜. 근데 사실 회사 안에서도 기업 문화를 바꾸는 건 M 세대들은 절대 못 바꿨어요. 제가 보니까. 맞아. 눈치만 엄청나게 보고 막 이렇게 막 요즘 애들이라고 불리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될 법한 그런 사건들은 다 Z세대가 반항하면서 일어난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M 세대의 중간에 있는 사람으로서 Z 세대한테 많이 빚지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야. 왜냐면 Z 세대가 미운 행동은 다 하고 수혜는 같이 받았거든. 아 맞아, 이게 멘트는 멋졌는데 해석이 마지막에 좀 별로 뿌리가 안 해도 될 그렇다. 말을 네, 하셔가지고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 G세대 입장에서 내가 미움을 받았다라고 생각할까? 안 하지. 네. 그 M세대가 보기에 저거는 회사 문화가 아닌데 저거는 대학 문화가 아닌데 라고 생각해서 미움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지레 짐작하고 걱정하는 거지. G세대는 본인이 당연한 일이고 맞아. 그리고 이게 이렇게 결국에는 되게 우리도 느끼는 것처럼 덕분에 우리도 좋아졌다라고 술 느끼니까 많이 받아요, 진짜. 네, 그러니까 G세대한테 뭐 미안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 또 그 여성 리더 진짜 좋아하는 게 여성 리더분들 많이 계시면서 확실히 좀 가정적인 분위기도 많이 확산이 되기도 했어요. 전 사회 전반적으로도. 이게 좀 여성 리더 적을 때는 육아휴직이나 뭐 출산 관련 휴가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게 좀 연애도 해 뭐 이렇게 하는 게 좀 저 어렸을 때 주니어 때 저는 주로 다 여성 리더만 있었는데 그렇게 끝나고 다 보낼 때 애기 보러 가셔야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 덕분에 저도
그 저녁 있는 삶을 살게 됐고 확실히 저는 좀 그렇게 좀 사회를 바꾸려는 의지가 있다기보다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행동이잖아요. 그 덕분에 근데 수혜를 많이 보긴 했던 것 같아요. 보면. 요 영향도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SNS 영향도 좀 있다고는 합니다. 그 SNS에서 워낙에 다들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들만 나오니까 이 사람들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갑자기 막 쓸데없이 저처럼 막 바디 프로필을 찍는다든지 막 이런 패션 근육을 키우고 그런 것들을 키운 사람들이 막 늘어나면서 술이 이제 또 근육 분해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좋다. 치명적이니까. 근데 이거보단 전 그거였는데 소맥 말아진 김치찌개 옆에 사진이 안 이뻐. 근데 오. 페어링한 사진은 이쁘거든. 그것도 있네. 소비가 이쪽으로 아. 가겠네 보면은. 좀 그것도 있을 수 고급화된. 고급화되고. 그러니까 왜냐면 소주든 맥주든 그러니까 막걸리는 좀 달라요. 막걸리는 그래도 인스타그램 한번 하긴 한데 소맥이 타져 있고 그리고 사실 그 술이 취해가지고 막 사진 찍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밥이 먹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지저분하지.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사실 인스타그램업을 하지 않은데 이게 좀 막걸리도 내가 안주가 한식 안주가 좀 이렇게 잘 페어링 되어 있으면은 사실 이게 뭐 플레이팅도 이쁘게 돼 있잖아요. 그럼 그거 찍어서 올리는 그 즐거움이 있으니까 확실히 소비가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사진 찍는 걸로 또 생각해 보면 아까 이제 취하지 않을 때까지만 마신다고 했잖아요. 맞네. 그것도 약간 일맥상통하네요. 맞아요. 흔들리는 사진을 찍지 않잖아요. 사실 흔들리는 사진은 리스로 넘어갔지. 사실 보면 그러네. SNS가 큰 역할 하고 있네요. 사회를 건전하게 만드는 역할도 하네. 건전하게. 진짜 그 생각이 맞는 것 같네요. 옛날에는 막 취해가지고 막 제정신 아니고 막 이러면서 영상 찍고 사진 찍고 이런 게 되게 우리끼리의 즐거움이었다면. 그러니까 약간 싸이월드 감성은 흔들린 사진 그치. 감성인 거 맞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진들은 스토리로 소비되고 하루 만에 사라집니다. 그렇죠. 근데 피드에 박제되는 거는 그렇죠. 멋있는 페어링이지. 내가 오늘 어디서 와인 한잔 한 거지 생각해 보면. 요즘 점점 피드 안 올리고 스토리로만 가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스토리조차 그런 거 올리기 좀 껄끄러워. 점점 그래지기 시작했죠. 막 내가 술 먹고 미쳐가지고 막 노래방에서 춤추고 이런 거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 올리기. 한번 박제되면 그리고 저는 약간 그런 거 있어요. 내가 지금 술을 먹고 있는 걸 아니면 뭔가 맛있는 음식과 술을 같이 먹고 있는 걸 올려. 그러면은 같이 먹자. 이렇게 연락이 오잖아요. 맞아. 그게 싫어요. 맞아. 싫어요? 네. 왜? 그러니까 또 술자리가 잡히는 거잖아요. 아 약속이 또 거- 추가되는 거. 거기서도 즐기면 되잖아요. 가볍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원치 않는 약속인데 예. 이렇게 이거를 어떻게 막 거절하기가 대처를 해야 힘드니까. 되고 뭔가 약속을 진짜로 뭐 유쾌하게 잡으면 잡는데 그 잡는 것도 귀찮아요. 연락하고 언제 만날래 하고 약간 조금 분절이 되는 그러니까 거죠. 술 자체를 즐기고 싶고 나 혼자 내 통제 안에 두고 싶은 건데 네. 이 타인이 원치 않는 타인이 들어오면서 네. 술이 역해지는 결국 네트워크가 조금 약간 느슨해지는 거죠. 그렇죠. 뭐 저는 그런 걸 잘 못해가지고 애초에. 사실 또 생각해 보면 술 자체도 중요하지만 요즘 인스타그램 올릴 때 어떤 술을 마시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랑 마시는지랑 어디서 마시는지가 네. 이제 태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중심으로 소비가 이동하는 것 같아요. 집에 자취방 허름하고 막 널브러져 있는데 거기서 뭐 비싼 양주 먹는다고 그걸 인스타그램에 올리기가 그쵸, 좀 그쵸.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는 오히려 최근에 사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이사도 하고 원래 살던 동네에서 이사도 하고 그다음에 새벽에 일을 하다 보니까 일찍 자야 돼서 저는 타이에 의해서 술을 못 마시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건강하게 살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친구들이 퇴근하고 자기들끼리 3, 4, 5 모여서 맥주 한잔하고 소주 한잔 하는 게 되게 그립고 부러울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건 타이에 의해서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쟤네가 무슨 얘기하고 재밌을 텐데 난 또 뭐 거기 끼지도 못하고 약간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번 연휴에 그래서 친구들을 좀 많이 만나면서 술자리도 많이 갖고 그랬는데 거기서 오히려 저는 그 감성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약간 더럽혀지고 소주 짠 찌개 그냥 먹고. 있고 그냥 맥주 소맥 타 먹고 그냥 막 찌개 부글부글 끓고 있고 이게 너무 좋아서 그렇지. 오히려 이거를 약간 상품화하면은 또 어떨까라는 생각을 근데 했지. 이 바이브는 딱 그 친구들하고만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가? 그렇죠. 근데 요 페어링 요게 어떻게 보면 트렌드가 끝나면 다시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아, 그렇죠. 그치. 순환하는 거니까. 이게 약간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음. 게 문화가 또 정착이 되면 맞아. 그것도 역시 SNS에서 주도할 겁니다. 그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K 컬처로 인해서 불닭볶음면이 떴잖아요. 그런 것처럼 K 드라마나 영화에서 맞아. 뭔가 감성적이고 뭔가 그런 장면 나올 때는 항상 소주가 같이 한단 말이야.
그래서 소주가 요즘 그냥 소주가 나가는 것도 있지만 수나리 같은 것들이 수출이 꽤 잘 된대요. 그래서 실제로 막 해외 동남아 같은 데다가 거점 공장 만들어 놓고 거기서 소주 팔고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어떻게 또 활로를 찾는 것도 우리 맨날 한국 술에 대해서 맨날 비판 그렇게 많이 당했었는데 그쵸, 일본에 그쵸. 사케 있고 뭐 어디 와인 있고 하는데 한국은 그냥 한국식 소주가 그냥 맞아요. 특산품이 되겠는데. 이게 사실 뭐 물론 막 어디 내놔서 되게 자랑할 만한 술은 아닌 건 인정하지만 근데 그 한국의 문화가 이렇다라고 하면 어쨌든 그것도 문화의 한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아파트 노래가 술 문화, 맞아. 그러네. 술 맞아. 게임을 이제 알리게 됐잖아. 뭐 소주를 알린 건 아니지만. 그래, 브루노 마스가 술 게임 노래를 부르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 그러네.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게 우리가 봤을 때 좋은 술이 아니라고 보는 거지만 그냥 이게 주류가 되면 이게 좋은 술인 거 아니야? 맞아요. 네. 좋은 술로 또 만들면 되죠. 또 그거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술 먹을 때 꼭 그 빨간 뚜껑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 그 소주 부심 있으신 분들, 도수 부심 있으신 힘들죠. 분들. 근데 이게 주류가 되면은 그 이제 회사 주류면은 참이슬 프레시 주세요가 아니라 이제 빨강 뚜껑 주세요가 주류가 되듯이 빨도 주세요. 네, 빨뚜 주세요 하듯이 요것도 그냥 다 그렇게 주류에 따라가는 거죠. 뭐 갑자기 아찔하네. 음. 빨두 주세요 하시는 전- 선배들 막 떠올리니까 아우 막 아찔하네. 전 세계 문화의 일진이 이제 한국이잖아요. 그렇죠. 문화일 그래서 요즘 이제 젊은 애들이 밀고 있는 게 전통주. 맞아. 네, 맞아. 많이 하이브로 밀고 있다. 박재범. 네, 아, 박재범은 이제 소주. 그 증류주를 증류주. 했었고, 성시경 네, 성시경이 아, 막걸리 그렇죠. 냈잖아요. 그 걔도 저기 누구지? 저 뭐지? 그 개코랑 최자도 뭐 냈던데? 맞아요, 막- 맞아요. 그것도 막 최자도 막걸리? 막걸리. 그리고 저는 최근에 사실 그것도 한번 해봤어요. 그 전통주 구독 아. 한 달에 있어요. 세 병씩 맞아요, 어떻게 맞아요. 테마를 좀 짜가지고 음. 보내주거든요. 어. 전통주가 엄청 다양해지니까. 그리고 이게 전통주 그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주류를 인터넷상에서 막 못 팔잖아요. 근데 전통주는 가능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능한 비즈니스 음. 모델. 온라인 판매가 되기 시작하면 네네. 돈이 크게 되죠. 또 그래서 그 테마를 만들어서 되게 예쁘게 포장해서 주니까 이거 약간 선물할 때도 좋고 어디 갈 때 맞아요. 모임 있을 때. 전통주가 매력이 있는 게 이게 맛도 다 다르지만 이 병이 다 달라요. 맞아요. 아. 네, 색깔도 다 다르고. 이거 일단 SNS에 페어링해서 네, 그게 딱 그러네. 요즘 색깔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매일 먹을 수 있냐? 사실 그러진 못하거든요. 그렇죠. 맛이 질릴 수도 있고 뭔가 유명하지 않아서 자랑하기도 좀 뭐하고. 근데 색다른 날에 색다르게 뭔가 같이 놓고 찍기엔 너무 좋거든요. 결론은 어떻게든 이게 술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럼요. 술 문화가 바뀐 거니까 그거에 맞게 또 각자가 살 방법을 또 기업들도 거기에 네, 맞춰야겠네요. 찾으면. 굳이 근데 생각하면 한국에서 잘 팔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 문화 일진으로서 해외에서 잘 팔면 되니까. 음. 그래서 미국 애들이나 이렇게 서양 애들한테 한번 술로 한번 죽여가지고 이게 왜 펜타닐보다 좋은가 이게. 자꾸 약으로 아니 왜냐면 너무 애들이 불건전한 방식으로 이 취하려고 하잖아요 도파민을. 이거 술만으로도 충분한데 좀 그런 식으로. 마지막으로 제가 예전에 회사에서 이제 해외 지사 근무하셨던 분 얘기해 주시는데 왜 외국 애들은 그 술을 잘 안 먹냐 회식을 잘 안 하냐 그러니까 대리운전이 없대요 미국에는. 예, 대리운전을 안 하니까 회사에서 술 먹고 가는 그게 문화가 형성이 안 돼요. 대리운전해서 다시 집에 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 대리운전했다가 그냥 한 40만 원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으니까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좀 K컬처가 많이 확산돼가지고 샌프란시스코도 저기 이상한 애들 막 좀비같이 기어다니는 애들 말고 술 먹고 기어다니는 애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네. 문화적으로 갑자기. 종속시키는. 네. 김구 선생님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기고 있습니다. 코레아오라. 네, 아무튼 네, 뭐 예,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